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4단은 약분과 통분 시간입니다. 자, 왠지 선생님이 녹화를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분 탓이겠지요.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누구의 피자가 가장 많이 남은 걸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남았는지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3분의 2가 남았고요. 가운데 있는 남자친구는 4분의 3이 남았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5분의 4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답해주고 있네요. 내 피자 한 조각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나지. 내 피자가 가장 많이 남았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정말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왠지 남자친구의 반응, 너의 생각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 문제 이번 단원 마지막 시간 탐구 수학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그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4쪽과 65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것 같죠.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혜, 슬기 세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기는 색띠의 2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지혜는 색띠의 4분의 1을 사용한다고 하고 슬기는 색띠의 6분의 3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 분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분의 1의 의미는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2분의 1이라고 하죠. 중기가 들고 있는 색띠에 표시를 해보면 이만큼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4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두 개만큼을 4분의 2라고 하죠. 지혜가 들고 있는 색띠에 표시를 해보면 이만큼이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분의 3의 의미 살펴보면 6분의 3은 전체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셋만큼을 6분의 3이라고 합니다. 슬기가 들고 있는 색띠에 표시를 해보면 이만큼이 6분의 3이 되겠죠. 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3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니까 왠지 세 분수의 크기가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느낌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는 이번 단원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두 친구가 여러 색깔의 띠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파란색 띠 2개와 초록색 띠 1개의 길이가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여자친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길이가 같은 여러 색깔의 띠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말처럼 파란색 띠 2개의 길이와 초록색 띠 1개의 길이가 같네요. 그리고 초록색 띠 2개의 길이와 주황색 띠 1개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란색 띠 4개와 주황색 띠 1개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번 단어 속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텃밭에 고구마를 심었네요. 연순의 모듬은 3분의 2만큼 심었고요. 슬기의 모듬은 4분의 3만큼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고구마를 심은 텃밭은 어느 모듬이 가장 넓지? 라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3분의 2와 4분의 3은 분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심은 텃밭은 어느 모듬이 가장 넓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지? 라는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하는지 이번 단원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 그림 살펴보면요. 그렇죠. 뭔가 과학 실험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배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와 소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4분의 2와 4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분의 2를 표시해 보면요. 4분의 2는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이 4분의 2인데 여기서 전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을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이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4분의 3 표시해 보면요. 1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이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 4분의 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가 클수록 더 큰 분수이다 라고 말이죠. 다음 5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약수와 배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와 18을 함께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 함께 나머지가 없게 묶을 수 있는 수를 찾아줘야 되겠죠. 찾아주면 6이 되겠습니다. 11을 6으로 나누면 2고요. 18을 6으로 나누면 3이 되겠네요. 그리고 2와 3은 더 이상 같은 수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은 12와 18의 공약수이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한 결과인 36이 12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이렇게 12를 2로 나눠줘도 되고요. 18을 3으로 나눠줘도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배운 내용 모두 확인해 보았고요. 잠시 수행과 함께 분수의 종류 복습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배웠던 거 기억나죠? 진분수 먼저 그 의미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5분의 2나 20분의 19와 같은 분수가 진분수였죠. 그런데 이 진분수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로 된 부분을 우리말로 살짝 바꿔주면 진분수는 진짜 분수와 같은 말입니다. 자, 왜 진분수가 진짜 분수랑 같은 말인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요. 진분수의 의미라고 나왔는데요. 진분수의 진짜는 참 진짜를 사용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분수는 진분수에서 시작되었다고. 분수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분자가 항상 분모보다 작은 진분수가 먼저 만들어졌답니다.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로 5분의 2, 5분의 3 등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의 내용도 마저 읽어주도록 할게요. 진분수의 원래 이름은 진짜 분수? 분수는 1보다 작은데 0보다 큰 수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분수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1보다 큰 분수도 사용하게 되었지요. 진분수는 처음 분수가 사용되었던 1보다 작고 0보다 큰 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진짜 분수인 셈이지요. 진짜 분수를 간단히 말하기 위해 참진을 써서 진분수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라고 우리 사전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분수가 진짜 분수라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가분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부른다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보면 12분의 10이나 23분의 25와 같은 분수가 가분수가 되겠죠. 자, 이 가분수라고 하는 말도 한자로 된 말인데요. 한자로 된 부분을 우리말로 바꿔주면 가분수는 가짜분수랑 같은 말이 됩니다. 왜 같은 말이 되는지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분수의 의미. 가분수에서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 그래서 가분수는 거짓된 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짓된 분수, 그렇죠. 가짜 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한다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보면 2와 3분의 1이나 8과 15분의 7과 같은 분수를 우리가 대분수라고 불렀었죠. 자, 그런데 이 대분수라고 하는 말 당연히 한자로 된 말이겠죠. 이 한자로 된 말을 우리말로 바꿔보면 큰 대자를 써서 큰 분수일까요? 네. 아닙니다. 대분수는 큰 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의 의미. 자, 대분수의 대자는 띠 대자를 사용합니다.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허리에 띠를 두른 것 같아서 대분수라고.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분수인데 진분수 앞에 쓰인 자연수가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띠, 대를 사용해 대분수라고 부릅니다. 라고 사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면 1과 3분의 2라고 하는 대분수, 띠를 두른 분수가 있는데 자연수 가게에서 새 허리띠 3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네요. 그림 보면 대분수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대분수와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이 참고자료 하나를 좀 더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거 마저 읽고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북한의 분수 이름들.
우리는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북한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대부분의 이름을 한글에서 그대로 가져다 사용해요. 분수의 이름도 그 의미는 같지만 조금 다른 용어로 사용하지요. 진분수는 진짜라는 의미의 참진이 붙어 진분수로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뜻을 담은 참분수로 사용하고 대분수는 자연수를 데리고 있는 분수라는 의미를 그대로 담아 대림분수라고 하지요.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북한의 용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참고자료까지 읽었더니 여러분, 대분수의 의미가 확실히 정리가 되죠. 그래서 대분수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자연수 띠를 두른 분수 또는 자연수를 데리고 있는 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와 3분의 1이나 8과 15분의 7과 같은 대분수를 보면요. 반드시 이 자연수와 진분수 사이에 더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다음 배울 내용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크기가 같은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의 크기가 다른 분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